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선배님들의 중대한 시절을 여쭤본다 중대한 썰터뷰의 진행을 맡은 영화전문 김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께 먼저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 89학번이고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면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선배님께서 TMI라는 요즘 쓰는 Too much information. 네네. 예. 선배님이 그냥 TMI 아무거나 들려줄 얘기가 있다면은 어떤 것이든 하나 들려주실 수 있나요? 오늘 점심 때는 갑자기 차관님께서 간부들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오리 백숙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걸 먹었습니다. 맛있는 걸 드시고. 중앙대 재학 시절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선배님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기본적으로 좀 날라리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좀 아주 잘 놀던 대학생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반면에 이제 그런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도 조금 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과학 서적도 좀 탐독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운동권 언저리에도 조금은 가봤었고, 4학년이 되면서 조금 정치학 공부를 아주 재미있게 열심히 좀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정외과를 간 거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노는 걸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학교 주위에서 주로 어떤 걸 하고 노셨나요? 그때 당시 학교에서 주변에서 논다고 한다면은 당구장? 그때 당시는 당구를 많이 쳤습니다. 네. 제가 동문회장님께서도 똑같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때 핫한 콘텐츠가 당구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또 로스쿨 진학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또 드물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진학을 결심하게 된 특별한 사건이나 혹시 계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를 하면서 논문 주제가 그 당시 WTO가 생기기 전에 이제 있었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있어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패권적인 그런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이걸 조금 분석해서 정리해보는 그런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약간 통상 쪽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좀 생겼는데, 그때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미국 교포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날 이제 자기 친구가 미국에서 왔다고 점심을 같이 했는데, 자기는 이제 로스쿨 어드미션을 받고 한국에 잠깐 조금 놀러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로스쿨이 뭐예요?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스쿨이라고 하는 걸 처음 들었고, 3년 동안 기본적인 법학을 배우고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조세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그냥 뒤통수를 빵 때리는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이거다, 이거를 한번 해보자. 대학교 때 우리는 영어 강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영어 공부에 매진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뭔가 한국에서 계시는 동안 느꼈던 점과 또 다른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문화적으로 되게 다르다고 느꼈던 게 있다면 한 가지 정도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질문들이나 교수님이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인상 깊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들고 교수한테 질문하는 경우들이 수업 시간에 거의 없죠. 아무튼 우리나라의 대학 문화와 미국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물론 이게 이제 문화적인 어떤 인식의 차이도 있지만은 우리 학생들도 조금 더 능동적이고 좀 진취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그렇게 되면 교수가 좀 많이 자극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사실 요즘 강의실에서 수업 들어보면은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질문이 있어도 서로 손들기 눈치 보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활발한 문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국제법무국에서 하고 계신 일이나 국제법무국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법무국은 이제 법무부 내에 2023년에 설치가 됐어요. 원래 그렇다고 해서 국제법무를 다루던 기능이 없었던 건 아니고, 과 단위가 아니라 이제 국 단위로 격상을 시켜서 확장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3개 과가 있습니다.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이번에 이제 론스타 전부 승소한 그런 사건을 봤던 것처럼 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을 이제 ISDS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은 이제 3번째 국제투자분쟁과가 전담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국제법무정책과는 국제민상사 협약이나 규칙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참여를 해가지고 협약을 가입한다거나, 우리나라 이제 법률 시장을 또 외국에 개방하는 그런 법령들에 대해서 다루기도 합니다. 지금 한 30개 글로벌 로펌들이 한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 중재나 국제 조정에 대한 진흥 업무, 개발 성공을 도와주는 그런 ODA 사업을 하고 있고, 국제법무지원과는 범정부 내의 어떤 로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발생하는 국제법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자문을 하거나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국제 소송이나 국제 상사 중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또 통상 투자 협정에 대한 협상을 담당을 하고 또 청년 법조인의 해외 진출 지원들 뭐 이런 것들도 담당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국제법무 지원과의 업무이고 이 세 개 과를 이제 국장이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하위 부서가 또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정말 다양한 또 일들을 총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일하시던 것과는 또 환경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흥미로웠다거나 혹은 또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또 이제 국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어떤 국제 법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챌린징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희열도 있고요. 검사들이 이제 우리 국의 또 주축이 되긴 하는데 과장과 그 다음에 평검사들 한 11년 차들 한 8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아주 탁월하고 업무 지시를 했을 때 이제 그에 대한 결과물을 아주 완벽하게 가져오는 데서 이제 같이 일할 맛이 좀 나는 거죠. 갑자기 이제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난 게 평소 일상 속에서도 좀 결정을 잘 내리는 편이신가요? 결정장애가 있지는 않습니다. MBTI가 ESTJ여가지고. ESTJ십니까? ESTJ의 맞춤 질문들로 마지막 질문들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말씀해주신 것처럼 론스타 사태도 이렇게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었고 또 업무량이 엄청 많으셨을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 건강을 위한 뭔가 팁 같은 게 좀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막 아주 건강한 편은 아니긴 한데 좀 운동을 생활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은 좀 정기적으로 하고 뭐 그러는 편이긴 했는데 법무부 가서는 이제 평소에는 그러기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매일 일어나자마자 좀 스트레칭을 좀 꼼꼼하게 하고 뭐 계단 오르내리기도 하고 주말에는 이제 그래도 조금 헬스장도 가고 조금 뭐 주변 산책도 좀 하고 이렇게 운동을 좀 하고 뭐 종합 영양제나 비타민제는 뭐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도 많이 되었고 또 화제를 모았던 그 론스타 사태 잘 마무리가 된 지금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갖추고 있어야 될 앞으로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역량 같은 것들이 있다면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ISDS 제기를 받은 게 한 10건 정도인데 지금까지 앞으로는 좀 더 이제 ISDS 사건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형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뭐 규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외국 투자자에게 많은 영향이 미쳐질 때 또는 뭐 조세나 금융 조치 어떤 특정 개별 외국 투자자에게 그러한 조치를 취할 때 이게 투자 중재로 번질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 검증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사전 단계부터 이런 국제법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배님의 어떤 또 해안과 의견들이 또 잘 반영되고 또 많은 분들께서도 많은 고민들을 또 이어가면서 말 그대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중앙대 재학생 시절에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이거는 바꾸고 싶은데 라고 후회되는 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건강을 조금 더 챙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운동을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젊었을 때는 별로 운동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 보면은 뭐 너무 운동을 많이 하던데 나도 그랬어야 되지 않았을까? 또 캠퍼스 안에는 우리 축구장이나 농구장도 다 잘 갖춰져 있으니까 운동 열심히 하는 중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제 뭐 소감도 좋고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학교를 휴직을 하고 법무부에 공직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한 지 거의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 측면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이제 곧 돌아옵니다. 돌아올 테니까 캠퍼스에서 서로 좋은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 4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